자, 지난 시간에는 아톰의 개념과 종류,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이제 이 아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할 때 각 아톰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아톰에는요, 서로 다른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들이 이 아톰 안에서 모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제공되고 있는 아톰들이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어떤 화면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톰에 대한 속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빈 페이지를 열어보게 되면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도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 도구라는 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하단에 여러 가지 아톰들이 보여지고 있죠. 디자인 도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디자인하거나 꾸며주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선 그리기라는 아톰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화면에 바로 직선이라는 아톰이 생기게 되죠. 그 길이라던가 크기도 실제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구성을 지어서 어떤 문서 화면이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들 그런 앱 프로그램도 자유자재로 선을 그어주어 가면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직선뿐만이 아니라 사선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제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항목을 구성을 할 때 이런 사각형 그리기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화면으로 옮겨오게 되면 그 크기도 자유자재로 늘려주시고 줄여주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색상을 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그 디자인들을 겹쳐져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그 객체를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현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색상이라던가 모양들로 구성을 시켜서 예쁜 디자인으로 완성을 시키실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는 그림 삽입이라는 아톰이 있습니다. 이 그림 삽입이라는 아톰 같은 경우에는 매번 다른 이미지를 넣는 게 아니라 고정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아톰들이 하나가 될 거고요. 예를 들자면 템플릿화 시켜서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서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정된 이미지를 계속 넣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탭뷰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탭뷰 같은 경우에는 분명 하나의 화면이지만 실제로는 화면을 좀 내릴게요. 실제 이제 작동이 될 때는 서로 다른 그런 모양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면서 사각형과 타원을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화면에 두 가지의 그 화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두 개, 세 개 추가적으로 큰 탭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탭에는 제가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두었고요. 두 번째 탭에다가는 동그라미, 원형 그 아톰을 두었습니다. 이렇듯이 서로 다른 내용을 표기를 해야 된다던가 서로 다른 화면이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탭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거는 화면을 잠깐 지울게요.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넣고 이제 뭔가 출력을 하는 그런 화면들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 도구 안에 보게 되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정말 여러 가지 아톰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입력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아톰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넣는 그런 구조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날짜 같은 경우, 날짜는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달력에서 해당 날짜를 선택을 한다던가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스마트폰에서 모두 구현을 하실 수 있도록 날짜 입력란 아톰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입력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그림 삽입 아톰 바로 알려줄게요. 자,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고정된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림 삽입 아톰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미지 입력란은 매번 다른 이미지를 삽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이슈 사항들을 바로바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던가 미리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첨부를 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변경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이미지 입력란 등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정보 처리란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화면에다 그대로 옮겨올게요. 태인 모양의 아이콘이 귀엽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화면만 구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녹음을 하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이 강의는 놓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런 음성정보 처리란을 틀어놓게 되면 바로 그 강의 내용이 녹음이 되게 되면서 뭐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녹음됐던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팝업 묶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입력란을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하나 만들게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팝업이라는 걸 묶어주게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준 정보를 팝업성으로 띄워서 원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입력해주는 데이터 입력 공간들을 저는 좀 2개로 묶었지만 원하시는 대로 3개, 4개 같이 입력이 되고자 하는 그런 항목들을 묶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콤보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콤보 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자체 정의를 해주시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DB를 사용하시든 간에 해당 데이터, 나타난 데이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콤보 박스의 그 UI가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인지 바로 한눈에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디오 버튼이라는 게 있고 체크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꺼번에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체크를 할 수 있는 항목들 가운데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라디오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이 체크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 선택이 가능해요. 5개 중에 총 3개를 고르시오, 4개를 고르시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5개 전부 다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실 때 이런 체크박스라는 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롤 설정 도구라고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내려주게 되면 스크롤 묶기라던가 행번호 표시란이 나타나게 되죠. 이 스크롤 묶기와 행번호 표시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면을 좀 지울게요. 자, 스크롤 묶기에다가 제가 데이터 입력란을 하나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행번호 표시란을 넣어주게 돼요. 1번 행이다 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일이 이걸 하나씩 보시면서 만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크롤 묶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이 속성에서 총 몇 줄을 사용을 할 것인지 자동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입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작은 화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스크롤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런 스크롤 기능들을 직접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데이터 조회 도구라고 나타나 있죠. 이 데이터 조회 도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회원 정보 조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검색창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만들 때처럼 도서를 찾든 사람을 찾든 전체 검색하는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검색창들을 사용을 하셔서 각각의 항목들을 구성을 해서 원하는 그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지 항목 구성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검색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검색창과 검색 조건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전체 검색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줘서 찾고자 하는 대상을 찾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검색 조건이라는 것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지정하는 방식은 자주 찾는 그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각각의 아톰의 실제 성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트리를 그대로 화면에 옮겨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윈도우 탐색기라던가 그런 것처럼 구성을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리드가 있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런 눈곱자가 표시가 된 그리드 화면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트, 입력하는 화면과 동시에 그런 검색된 데이터가 차트로 보여지게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차트라는 속성 설정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이벤트 설정 도구 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버튼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넣고 저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삭제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차트가 보여지게 하는 버튼을 만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기능들, 이벤트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능 버튼을 화면에 그대로 옮겨오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게 되면
기능 선택이라고 해서 그 하단에 사전에 필요한 모든 이벤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장이 필요하든 앞장 뒷장이 필요하든 차트가 연결이 되든 상세 화면을 보고 싶든 간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기능들을 구현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뉴라는 게 보여지고 있죠. 기본적인 메뉴로는요, 일단은 그 트리 구조로 구성이 돼서 메인 메뉴로 꾸미실 수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모양을 넣어서 아이콘형이든 탭 모양이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공되고 있는 아톰들을 활용을 하셔서 그 속성을 꾸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위치 정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위치 속성을 알고 싶을 때 좌표 값이라던가 지도 그 주소 값을 넣어줘서 해당 위치에 지도가 보여지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찾아갈 수 있는 길찾기 기능들을 넣는다던가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보 아톰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 일정 도구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통합 문서 관리라는 걸 화면에 그대로 옮겨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여러 가지 5개의 폴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캐비넷이라고 사용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제 종이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답게 그 안에 캐비넷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뭐 사진이라던가 파일이라던가 뭐 파일도 어떤 뭐 PDF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서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현장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들을 바로 PC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케줄 관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스케줄 관리에 대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다이어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뭐 내가 몇 시에 며칠 날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것들을 이 안에 스케줄 관리에 모든 속성들을 그 알람 기능들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행 표시란이라는 걸 화면에 그대로 옮겨놓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될 때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페이지가 이제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금 현재 진행 몇 %입니다. 이런 것도 적어주잖아요. 여기에 뭐 아니면 뭐 로딩 중이라던가 뭐 이런 그런 문구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면서 많이 보셨던 그런 화면들일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 엠비지 메이커 빌더 안에서 아주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메시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케줄 관리에 뭐 접목을 시키든 아니면 어떤 거래처 관리에다가 뭐 접목을 시키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톰 중에 하나인데 뭐 문자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첨부를 해서 메일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메시지 아톰을 사용을 하셔서 문자라던가 해당 메일을 통해서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그 정보들을 넣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되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디자인 도구에서부터 문서 일정 도구에 대해서 그 도구까지 어떤 아톰들을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세한 각각의 속성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